당신의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긴급합니다. 계속 읽기 전에 한 번 깊게 숨을 쉬세요. 이 메시지는 가볍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침묵을 통해, 거리감을 통해, 말해지지 않은 후회를 통해 왔고,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무언가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오래, 당신이 아마 짐작하는 것보다도 더 오래 말입니다. 그녀는 어느 아침 갑자기 깨어나 당신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당신을 신경 쓰지 않게 된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던 것처럼 그냥 앞으로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한 일은 다루는 법을 몰랐던 감정들을 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묻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기다립니다. 압박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터져나옵니다. 이 메시지는 신뢰가 아닌 공포의 자리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사람은 지금 평온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서 우연히 당신의 이름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삶이 충분히 느려져서 소음이 멈추고 진실이 크게 들리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엇이었든 그것은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깊이 두렵게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부드럽게 오지 않았습니다. 산만함이 더 이상 통하지 않던 늦은 밤에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것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다른 사람들과 웃는 것이 억지처럼 느껴질 때, 침묵이 스며들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질 때 말입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들어주던 방식에서, 신문하지 않고 이해해주던 방식에서,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느껴지던 당신의 존재감에서 말입니다. 그때 긴급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함은 사랑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만약 그녀가 두려움 없이, 자존심 없이, 자아 없이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일찍 행동했어야 했어.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했어. 네가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어. 침묵이 너를 이렇게 깊이 아프게 할 수 있는지 몰랐어. 그녀는 마침내 고통스러운 진실을 이해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로 하여금 당신과의 가까움을 잃게 했다는 것 말입니다. 그녀는 중요할 때 나타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당신이 확신을 필요로 했을 때 말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정직함이 필요했을 때 용기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때는 침묵이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거리는 통제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회피는 강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회피에는 항상 결과가 따릅니다. 당신의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느끼지만 그것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거절당할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취약함은 통제력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감정의 깊이를 인정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자신의 부분들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당신의 사람은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감정과 마주하는 대신 그것들이 뒤에서 작동하도록 두었습니다. 두려움이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자존심이 대신 말하게 했습니다. 침묵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의식적인 선택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사람은 당신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감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명확함을 쫓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인 유예 상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를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녀는 당신의 인내심에 의존했던 것이 마땅했어야 할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연민에 의존했습니다. 그녀가 닫혀있는 동안에도 당신이 부드러움을 유지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 항상 이해해 줄 것이라, 항상 기다려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자신을 선택하는 지점에 도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당신만이 아닙니다. 판단 없이 자신을 보게 해주던 방식입니다.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느꼈던 그 안정감입니다. 유지하는 법을 몰랐던 감정적인 집입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연결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유대가 대체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매일 더 크게 울리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그 하나의 연결을 내가 망쳐버린 걸까? 이 질문은 조용한 순간마다 그녀를 따라다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당신과 비교할 때 즉시 느껴지는 차이 속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 긴급함이 진짜로 비롯됩니다. 조종에서가 아니라, 통제에서가 아니라, 시간이 더 이상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깨달음에서 말입니다. 그녀는 더 기다리면 당신이 감정적으로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임을 느낍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문이 닫히는 것을 느낍니다. 극적인 쾅 소리도 요란한 작별도 없이 조용하고 부드럽게 닫히는 문.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 문이 완전히 닫히면 다시 쉽게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연락하고 싶어 합니다.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모호하지 않게, 방어적이지 않게, 변명 없이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그녀와 싸우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으면 어쩌지? 두려움은 말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면 어쩌지? 두려움은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그래서 그녀는 망설입니다. 메시지를 씁니다. 지웁니다. 일어나지 않을 대화를 머릿속에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긴급함은 커져갑니다. 이 메시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모든 답을 얻었다고 가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비록 침묵 속에서라도 인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를 당연하게 여긴 내가 틀렸어. 너를 잃는 느낌을 겪고 나서야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 내가 너를 돌이킬 수 없게 상처 입혔을까봐 두려워. 깨달음은 종종 늦게 옵니다. 그리고 늦은 깨달음은 이미 통제가 손에서 벗어난 뒤에 오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보다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진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보여준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당신의 존재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누었던 연결은 비록 서투르게 다루어졌을지라도 진짜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당신의 힘입니다. 그리고 힘은 누군가가 긴급함을 느낀다고 해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긴급함은 준비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지금 긴급함을 느끼는 이유는 마침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결과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환상을 벗겨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중하게 묻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산만함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사람은 지금 바로 그 공간에 있습니다. 한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순간들을 되돌려 봅니다. 작다고 생각했던 대화들, 설명하지 않았던 침묵의 간격들, 당신이 변하지 않고 견뎌낼 것이라 여겼던 침묵들. 이제 그녀는 그것들을 다르게 봅니다. 자아의 렌즈가 아니라 상실을 통해서 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기 시작하면 기억은 날카로워집니다. 한때 평범했던 것들이 갑자기 대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당신이 묻지 않아도 안부를 물어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기분의 변화를 알아차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물러설 때도 침착함을 유지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 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해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깊이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짐은 부모의 살아보지 못한 삶이다. 이것이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진실은 여기에서도 울립니다. 당신의 사람은 살아보지 못한 감정의 삶을 살았고 성장을 피했고 취약함을 피했고 진짜 연결에 따르는 책임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피가 그녀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드러난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침묵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침묵이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거리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침묵이 일시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이 따라잡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감정의 세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려움은 더 깊은 형태를 띱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의미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아무 말 없이 내적인 마침표에 도달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극적인 끝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 대면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 더 이상 답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 당신은 그저 적응했을 뿐이라는 것. 이 적응은 당신의 감정적 가용성을 상수처럼 의존해왔던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다른 것을 알아차린다. 너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다. 너는 존재함을 요구했다. 너는 강렬함을 요구하지 않았다. 너는 일관성을 요구했다. 너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바꾸라고 하지 않았다. 너는 그들이 주장하던 그 사람으로 나타나 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자주 용기보다 안락함을 선택했는지 보게 된다. 그들은 침묵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정당화했다. 거리를 자기 보호라고 정당화했다. 회피를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로 정당화했다. 하지만 준비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준비됨은 선택이다. 그리고 네가 자유롭게 연결을 내밀었을 때 그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 깨달음이 아픈 이유는 이제 그 제안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의 그 사람은 이 변화를 직감적으로 느낀다. 네가 말하는 방식, 네가 대답하거나 대답하지 않는 방식, 더 이상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는 모습에서 그것을 느낀다. 너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의존하던 역학이 흔들린다. 그들은 네가 부드러웠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다. 네가 깊이 아꼈기 때문에 기다릴 것이라 생각했다. 인내가 영속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은 결국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이 그들이 내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연락하고 싶어 하지만 유지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다시 열고 싶지는 않다.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약속은 하고 싶지 않다.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이 두렵다. 그래서 그들은 욕망과 두려움 사이, 갈망과 회피 사이, 후회와 자존심 사이에 갇혀 있다. 그래서 그들의 에너지는 불안정하게 느껴진다. 평화는 정렬을 요구하는데 지금 그들의 행동과 감정은 정렬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진짜 무언가를 느끼지만 그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적 긴장을 만든다. 그들은 올바른 말을 하는 장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 더 용감해진 자신을 상상하며 시나리오를 되풀이한다. 하지만 상상은 현실보다 안전하다. 현실은 지속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두려움은 더욱 조여온다. 네가 들어준다 해도 다시 너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이 그들을 망설이게 만든다. 그들이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 너는 더 이상 말들을 기다리지 않는다. 너는 패턴을 본다. 변화 없는 사과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너는 설득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자기 안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 그것은 네가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감정적으로 성숙해졌다는 뜻이다. 칼 윤근 말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너는 이 작업을 조용히 해왔다. 실망과 함께 앉아 있었고 슬픔을 처리했으며 혼란 대신 명료함이 자리 잡도록 허락했다. 너의 그 사람은 이제서야 이 과정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타이밍은 중요하다. 상실 이후의 성장은 연결 안에서의 성장과는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지금 말을 한다 해도 것들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한다. 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너의 모습이 아니다. 그들이 온전히 신뢰받던 너의 모습이다. 그리고 한번 변한 신뢰는 말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문턱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들 뒤에는 회피의 안락함이 있고 앞에는 진실의 위험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를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연락한다는 것은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이라는 것도 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피해온 것이다. 네가 느끼는 것은 혼란이 아니다. 전환이다. 너의 그 사람은 내적 정산의 한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그 한가운데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 너는 조금 앞서 나갔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그 아래에서는 조용한 진실이 펼쳐지고 있으며 그 사람은 이제서야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상실은 항상 크게 자신을 알리지 않는다. 때로는 속삭인다. 때로는 감정적 거리로 다가온다. 때로는 논쟁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난다. 너의 그 사람은 이제 그 속삭임을 듣는다. 연락하려고 생각하다가 더 이상 네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모르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네가 분노가 아니라 명료함으로 자신들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할 때 그것을 듣는다. 한때 기다리고 희망하고 공간을 내주던 너의 모습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것을 듣는다. 이 깨달음은 그들을 깊이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것을 미룰 수 없다. 매력으로 누그러뜨릴 수 없다. 산만함으로 앞질러 갈 수도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회피해온 감정적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 칼 윤근 말했다. 네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오랫동안 그들은 너에 대해 느끼던 감정의 깊이에 저항해왔다. 감정적 존재의 책임에 저항해왔다. 의미 있는 유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약성에 저항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저항은 이 순간, 이 긴박함, 이 내적 압박으로 응축되었다. 그들은 단지 너를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너를 잃는 것이 자신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가 두렵다.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나쁜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것을 안다. 운명이 그들에 맞서 작용한 것도 아니었다.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온전히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감정적으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소중한 것을 해치지 않고 붙잡는 방법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들은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되돌려 본다. 정직함이 혀끝에 맴돌다 물러났던 순간들. 내 혼란을 느끼고도 확신 대신 침묵을 선택했던 순간들. 그때는 작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진다. 그들은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너는 갑자기 물러난 것이 아니다. 제시된 것에 맞춰 천천히 조정해왔다. 현실을 마주했다. 그들을 대신해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멈췄다. 좋은 의도를 일관된 행동으로 가정하는 것을 멈췄다.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너의 감정적 안정성을 희생하는 것을 멈췄다.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조용히, 의식적으로 많은 내적 처리 속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네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내 응답에 담긴 감정의 무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안다. 더 이상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더 이상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해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 그들을 가장 깊이 흔든다. 너의 거리감이 아니라 너의 평온함이, 너의 침착함은 네가 이미 내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한에서가 아니라 성숙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너는 더 이상 한쪽에서만 떠안겨진 무언가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 이 새로운 명료함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예전에는 네가 연결을 떠받칠 것이라 믿을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은 네가 더 이상 그들을 구하지 않고 달래지 않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느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너는 자기 안에 서 있다. 안정적이고 모아져 있으며 기대 없이. 이 침묵 속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것을 깨닫는다. 연결은 강렬함으로 유지되지 않고 상호성으로 유지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네가 이미 짐에서 벗어난 뒤에야 비로소 상호성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네 침묵이 아니라 내 성장이다. 너는 더 이상 그들이 원할 때마다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다. 문은 세게 닫히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활짝 열려 있지도 않다. 그들이 그 문을 통과할지, 그리고 네가 그들을 들일지는 더 이상 긴박함의 문제가 아니다. 성숙함, 존재감,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메시지는 끝난다. 너의 가치는 결코 그들의 깨달음에 달려 있지 않았다. 너는 네 마음이 명료함을 받을 자격이 있었기에 앞으로 나아갔다. 다음에 무엇이 오든 너의 길은 이미 정렬되어 있다. 그리고 정렬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